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 달성.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제국주의의 상징. 발구벌의 중심 달성에 일본 신사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또 무너진 것일까? 광복절 이틀 전 이른 새벽. 안녕하십니까. 달성의 공무원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조기 청소를 위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당시 32살이던 김종규 대구시 도시교회 궤장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만든 저 신사 무너뜨립시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동원됐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신사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목조 건물은 견고했고 기둥은 거대한 동판 지붕에 눌려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중장비 차량인 그레이더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지붕과 기둥 사이 연결 부위에 줄을 감아 그레이더에 연결했습니다. 한쪽 줄은 그레이더가, 다른 줄은 공무원들이 힘껏 당겼습니다. 드디어 기둥이 쓰러지면서 황국 신민화를 강요하던 일본의 상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해방 후 21년이 지나서야 달성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현재 신사 내에 당군순봉회라는 어른들의 단체가 거기를 점령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신사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비워줘야 되는데 도저히 비워주지를 안 하고 계속 항의를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기습적으로 그 신사를 철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달성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대구 사람이면 누구든 달성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달성에 일본 신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신사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단석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계단석 가운데는 다른 건축물에서 떼어낸 것처럼 보이는 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달성공원에 기반하면 태제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단을 이루고 있는 이 돌들은 화강암으로서 굉장히 암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모양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으로 해서 다듬은 모양이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역자를 이렇게 다듬어 놨습니다. 원통형의 이 돌은 무엇일까? 테니스장 롤러는 큰 기둥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놓였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조형석도 있습니다. 넓은 판석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이 돌들은 화강암입니다. 해방 후 화강암을 조달한 곳은 팔공산입니다. 이 돌들이 팔공산 화강암이 아니라면 해방 전부터 있었던 신사의 잔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돌들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달성에서 채취한 암석들은 사장석, 석영, 흑음모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세립질로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동일한 기온의 암석 기온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 분포하는 화강암인 팔공산 화강암은 석영과 미사장석 그리고 K장석이 분포하는 특성과 비교적 입자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성에서 채취한 암석과는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달성의 암석들은 신사 파괴 이후에 남은 흔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돌계단은 석등의 기단석이었습니다. 원통형의 이 돌은 도리 기둥을 받쳐주던 기단이었고 테니스장 롤러는 기단 위에 세운 도리 기둥 일부였습니다. 일제가 남겨놓은 흔적은 폐석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만경루라는 누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장미가 심겨져 있는 이 자리가 만경루라는 누각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만경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뭐 서울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예, 임금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죠? 예, 당시 그 순종 황제가 1926년 돌아가셨을 때 이 자리에 대구 시민들이 몰려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만경루는 1906년에서 7년 사이 읍성을 허물 때 이 자리로 옮겨온 걸로 추정됩니다. 예. 누가 왜 옮겼습니까? 예, 당시 이 달성공원에는 대구 신사를 조성하였는데요. 예, 당시 일본인들의 참배객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만 네. 나무가 없었을 옛날에는 이 경치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예, 근데 저 북쪽편 그 맞은편에 보면은 관풍루라는 누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관풍루라는 누각도 일제시대 때 옮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관풍이라는 말 자체가 관찰 풍속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 예,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은 1917년 10월 이후에 이 자리로 옮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당시 그 옮긴 이유는 그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 신사의 참배원은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풍루. 조선시대 영남 지역에 정사가 펼쳐졌던 경상가명의 정문.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현판은 1970년 관풍루를 해체 복원할 때 분실돼 지금은 복사본이 누각 2층 안쪽에 숨어있듯 걸려 있습니다. 망경루는 대구 읍성의 서쪽 성벽과 북쪽 성벽이 만나는 모서리 위에 서 있던 망루, 즉 장대였습니다. 망경루는 복원조차 되지 않은 채 영영 사라졌습니다. 기둥을 받쳐주던 주춧돌만이 흩어진 신사의 잔재 옆에 이렇게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 병참기지를 세우기 위해 달성에 들어왔습니다. 1906년 일본 천조대신을 모신다며 요배소를 세우고 1913년 대구 신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달성을 일본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구 신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구 신사와 비슷한 모습일 것으로 추정되는 오사카 풍국 신사를 찾았습니다. 풍국 신사는 1961년 새로 지어 대구 신사처럼 근대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사카 풍국 신사와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구 신사의 사진을 바탕으로 경내가 가장 확장됐던 1940년대 초 무렵의 대구 신사를 복원했습니다. 신사에 들어서려면 8,000교를 통해 달서천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의 달성공원 정문 위치에 이르면 이곳이 신사임을 알리는 U자 모양의 대형 도리가 서 있습니다. 도리 남쪽 편 언덕 위에는 망경루가 자리 잡고 있고 망경루 뒤쪽엔 일본 천황 사상을 공고히 하자는 운동의 중심, 국채 명진관이 있습니다. 망경루 맞은편 북쪽 성벽 위에는 관풍루가 신사의 장식물처럼 서 있습니다. 도리 뒤쪽에는 10개의 석등이 두 줄로 늘어서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규모의 석등 2개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2개의 도리를 지나면 일반인들의 참배 공간인 배전 정면과 마주서게 됩니다. 배전 앞에는 신사를 지킨다는 돌사자상 같은 고마이노 한 쌍이 양쪽에 있습니다. 배전 뒤로는 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신전이 연결돼 있습니다. 신전 지붕 위에는 칙이라고 하는 X자형 나무 장식과 마룻대와 직각으로 늘어놓은 항목 장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신전 안에는 큰 칼이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동학을 창독한 천도교 교조 최재우 선생.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선생이 참수된 지 100년이 지나고 선생의 뜻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던 날 국채 명진관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의 상징인 신사 건물도 반외세를 주창한 최재우 선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또 50년이 흘렀습니다. 반봉건, 반일본을 외친 동학농민운동의 후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신사는 철거됐지만 김성수 농은 제국주의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옛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뒤 매월 한 차례씩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43년도 4월달에 내가 대구 사범을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사범이 지금 부고 4대 부고가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거기서 전교생이 4열 종대로 줄을 이어서 이제 이 달성공원 그 당시 대구 신사가 여기 있었어요. 거기 와서 이제 손뼉을 이래 치면서 이 2차 대전에 일본군이 승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기원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한국 신민화의 상징 공간. 이 상징을 세우는 데 최고의 목재인 일본 왕실 소유의 편백나무가 사용됐습니다. 대구 신사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은 24만 9천여 엔. 쌀 한 가마니 가격은 30엔 정도로 8,300석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당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일본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북성로는 1907년 친일파 대구 군수 박중양이 대구 읍성을 허문 뒤 북쪽 성벽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길은 달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달성 동문을 나서면 북성로로 나오게 되죠. 일본인들은 대구의 토착 상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북쪽 지역에 대구역을 만들고 북성로를 상공업 지역으로 개발했습니다. 1920년대 북성로의 밤거리입니다. 이 당시 일본인 상점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대구의 돈은 북성로로 모였습니다. 지금도 북성로에는 일본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남겨진 문양들은 일본인이 지은 건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북성로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신사 건립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905년 대구역 개설 이후에 예. 이 북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로, 대안동 일대가 그 거점 상권 지역이 되는데요. 그 여기에서 그 1906년에 거류민단이 형성됩니다. 이 민단에서 기성회를 조직해서 그 신사 건립과 관련된 모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구 신사 그 증개축이나 혹은 그 토성의 공헌화 작업에 이 식민지 자본이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북성로에서 이 신사까지 길의 직선 도로가 개설됐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가 아닐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달성에 남아있는 도리 기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카야마현 사람 우미노 타케오. 이 기단을 만드는 데 돈을 기부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사를 짓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걷었습니다. 대구 신사가 총독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해인 1937년도 예산서입니다. 기부금 항목에 4,323엔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수입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부자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 걷어들인 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달성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거 달성의 지형을 알아보던 중 겸재정선의 손자인 화가 정황이 18세기 후반에 그린 대구 달성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이 서쪽입니다. 달성의 동쪽에 대구 읍성이 보입니다. 그 너머 북쪽으로 흐르는 지금의 신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금호강과 합류합니다. 동북쪽으로는 멀리 팔공산의 높은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달성은 강을 옆에 두고 낮은 구릉을 품에 안은 넓은 벌, 달구벌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달구벌의 요충지에 그들의 성전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달성에 여름이 왔습니다. 달성 앞에서는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옛날에도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 터전을 이루었을까? 달성은 과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곳에 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곳 달성. 이제 그 해답을 찾아 고대 달성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일본 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고대 달성의 유물을 처음 조사한 고고학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조고영장 박사. 토리 류조는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고적 조사를 한 일본 도쿠시마 출신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입니다. 생가터엽 기념비에는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지와 함께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접상이라고 했습니까? 용 같지 않습니까? 바다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건물 자체에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1970년 세워진 전 토리 류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은 4년 전 폐쇄돼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봉건 영주의 상과 같은 겉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식민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토리 류조는 식민지에 파견된 제국주의의 천병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그의 무덤은 당시 그들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고인돌처럼 꾸며졌습니다. 새로 이전한 박물관에는 토리 류조가 식민지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던 중 빨간색으로 경로가 표시된 경상북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영궁? 그러니까 도리 유조가 1914년도에 조사할 때 이 지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도리 유조가 그 제3회 고족 조사를 할 때 경상남도를 출발해서 경상북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대구부터 출발을 하는데 대구부터 출발했던 그 경로가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천을 거쳐서 경주, 그리고 포항, 청하, 청송, 안동, 영주, 그리고 내려오면서 예천, 상주, 김천, 고령에서 성주, 고령에서 조사를 마칩니다. 토리 류조는 대구에서 달성토성의 유물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토리 류조가 작성한 달성토성 발굴 도면을 공개해달라고 박물관에 요청했습니다. 토리 류조는 1917년 달성토성에 대한 두 번째 조사 때 작성한 도면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도면은 그 1917년에 도리 유조가 두 번째로 달성을 조사할 때의 그 실측 도면입니다. 그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조사 지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남겨놓은 겁니다. 그 평면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건 그 성벽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현재의 모습을 딱 표시해 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 발굴 지점 3군데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거는 동문지, 동문지의 북측 측면입니다. 신사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허물었던 동쪽 성벽 단층은 4개 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돌을 쌓아 만든 삼국시대 성벽의 단면입니다. 그 아래 단면에서는 돼지뼈, 사슴뿔 조각, 토기, 조개 껍질, 그리고 주거의 흔적인 숯이 발견됐습니다. 달성에 대한 발굴 내용은 그동안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 도면을 확인함으로써 고대 달성 모습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でそのタルソンの調査を含めた1917年度の鳥の調査ということは実態がほとんど分か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韓国側で残された写真であるとか覆名書によってある程度その調査のことは想像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が、具体的な調査の状況は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ただ今回鳥龍造記念館博物館でそういうような地図が出てく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考古学者がより具体的に鳥がどのような調査をしたのかということが評価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非常におそらく大事な成果だと思います。우리는 토리 류조가 달성토성을 조사한 뒤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제출한 발굴 사진을 직접 보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여 장의 유리건판 사진에는 달성 토성 발굴 단면과 구형 토기와 토기편 등 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본 달성 토성. 1910년대 겨울이 끝나갈 무렵 달성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달성 토성의 축성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해방 후 유물 조사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구시는 1968년 여름부터 달성 공원화 사업을 시작해 다음해 8월 개장했습니다. 동쪽 입구에 정문을 만들고 그 옆에 종합문화관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종합문화관을 신축할 때 토성의 일부가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경북대 윤용진 교수가 이를 발견한 것은 성체가 100m 정도 제거되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초 공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근데 이 달성이라는 데는 대구에서는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대구의 뿌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 성벽이 헐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제 시대에 사적으로서 1호로 정해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토성으로서도 알려져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토성인데 그걸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쉽게 허물 수 있느냐? 절단된 성벽 단면에는 토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윤영진 교수는 파손된 성벽에서 달성의 역사를 엮어낼 이삭을 줍듯 유물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지금도 달성 토성의 동편 성벽길은 역사관 건물에서 단절돼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물 발굴은 1970년 달성에 동물원을 조성할 때였습니다. 물새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팠을 때 유물이 발견되자 대구시는 윤용진 교수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용진 교수는 인공섬 가운데 지점에 구덩이를 파서 유물을 수거했습니다. 유물들은 달성의 초기 역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물새장에서 발굴된 오칠한 굵은 나무빗은 낭랑과 같은 시대, 같은 유형의 수공예품입니다. 목기 조각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생성연대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성 성벽에서 수거한 삼각형 모양의 화살촉은 진나라부터 한나라 때까지 중국에서 사용한 무기와 같은 모양입니다. 성벽 아래 진흙층에서 채집한 바다 조개 껍질은 해안 지역과 교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낭랑시대의 목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낭랑시대의 그 와질토기가 이제 나온다. 이 와질토기, 낭랑토기, 그 다음에 거기 성문토기 가면서 지풀을 이제 만든 짓고왔는 문이지. 짓고왔는 문인데 이 문이는 신라토기에서 아주 초기에 나오는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나온다는 걸 봤을 때는 신라라는 게 아주 뚜렷이 생기기 전에 토성이 달성이라는 토성이 이제 생겼다 하는 거 짐작하게끔 했죠. 기원전 1세기 무렵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부터는 달성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성의 번성기를 알려주는 유물 발굴은 1923년 경남 고성의 한 여관방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측량기사인 다나카 주조는 상관인 후지다 코사쿠에게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출장 중인 그는 대구를 지나가다가 달성 유적이 파손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박물관에 알렸습니다. 그는 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고고학자들을 파견해 달성 서남쪽 구릉 지역의 달성 고분군이 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굴 행위를 금지한 뒤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분이 파괴됐을까? 당시 대구 시가지의 변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17년도 대구 지도입니다. 달성 남쪽에 천왕당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8년 뒤 제작된 지도에는 천왕당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서문시장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읍성 서쪽 밖에 있던 서문시장을 천왕당지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때 인근 달성 고분군을 허물어 그 흙으로 천왕당지를 매립했습니다. 파괴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어떤 것일까? 대구 박물관은 1923년 달성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유물 발굴 100년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37호 고분의 석가묘에서는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라 양식의 출자형 금동관 2개가 나왔습니다.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가는고리 귀걸이와 세련된 은재 관식, 은재 세입고리 자루 큰칼도 발굴됐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신라 영향권 아래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한 이 지역 지배자로 추정됩니다. (55호) 고분에서는 지역 최고 권력자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그릇 받침이 발견됐습니다. 무덤 모퉁이에 둔 방식은 신라식 장묘 제도가 정착됐음을 알려줍니다. 화려한 굵은 고리 귀걸이, 장식 대도, 은재 허리띠 등도 이 무덤 주인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성 고분군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물이 수습됐던 37호 고분과 55호 고분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37호 고분이 있었던 자리가 이 근처 같은데요? 예.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골목이고요. 예. 바로 왼쪽에 보시는 저 집이네요. 예. 네.
장독대가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고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19.7m 정도 되니까 네. 뭐 요 반경 20m 근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37호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나왔거든요. 예. 흔적을 찾을 수 없겠죠? 예, 당시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네. 80여 기가 이 비산동 일대의 산재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고분군의 축이네요. 그러면 달성이 55호 고분이 있던 자리도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달성 고분군은 달성의 서남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을 따라 조형됐습니다. 이들 고분의 주인은 달성의 지배 집단이었습니다. 거대한 봉분의 고총 고분만 87기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는 지름이 30m가 넘는 초대형 고분도 있었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조형된 불로동 고분군. 크고 작은 200여 기의 고분이 비교적 원형을 보존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주인은 달구벌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독자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분의 형태는 달성 고분군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 고분군의 규모와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달성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은 인근 음락국가들의 중심인 구급이었고 낙동강 동쪽 소국들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지리적 환경 그리고 그 이후에 고총고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대한 고분들이 조성이 되는 양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대구가 주변 지역 뭐 의성이라거나 청도라거나 이런 주변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를 조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첨예이사 금조에는 달구벌이 신라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달성 고분과 같은 큰 규모의 고총 고분들은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간 뒤 4,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신라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대형 고분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이는 신라가 지역 유력자들을 이용해 간접 지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농기구와 농기술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이 수준이 향상이 되어 가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생산물들을 일부는 중앙정부의 공납으로 바치지만은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고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월성. 달성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이전에 조성된 토성입니다. 달성 앞에 달서천이 흐르듯이 월성에는 남천이 천연 해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성의 주인과 달성의 주인이 그 뿌리가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국가의 재편을 위해서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친연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천도는 실패했습니다. 달성은 임진왜란 때 경상 가명이 들어서기도 했고 이후 관하로 사용되다가 일본의 상징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우리 조상들이 삶을 이루었던 터전. 4, 5세기 때는 달구벌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토성 달성은 2000년 역사를 담고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성에 담겨 있는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동물들이 낮잠을 자는 오래된 동물원. 사람들은 달성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성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국가사적인 달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할 때는 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맹수사나 물개사를 동시에 없애야 합니다. 없애면 분명히 그 속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유물들을 바탕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향토 자료관을 달성의 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의 봄이 온 뒤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위대한 시인의 피, 달성에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의 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달성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대구는 달성에서 나왔고 달성은 대구의 모태입니다. 달성은 원형을 잃지 않은 우리나라 유일한 토성으로 고대 역사를 간직한 타임 캡슐입니다. 달성을 어떻게 복원하고 간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돌고 있죠? 하이 큐!